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오늘은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갑자기 기계가 주문이 들어와 가지고 회전 턴테이블 만드는 과정이었었는데, 기계부터 빨리 조립을 해 가지고 점심때 발송을 해야 돼요. 이게 경북 안동으로 갈 거예요. 이 기계를 구입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저희 기계를 계속 보시다가 또 공교롭게 또 중국산을 사셨어요. 100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거 중국산을 사셨는데, 9톤이라고 해서 샀는데 딱 4번 쓰고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또 고쳐보시겠다고 경북 안동에서 샀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들은 부품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파워팩 유니트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형 유니트하고는 부품이 아예 호환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호환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특정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부품이 특정 부품이라 할지라도 각 요소별로 다 부품 수입이 되면은 지장이 없죠. 다 고칠 수 있고. 근데 부품 수입이 잘 원활히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쓰시다가 고장 나면 그냥 버리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이 일반형 유니트는 전국 어디가 도섬 지역, 뭐 산간 지역이 아닌 이상은 부품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꼭 저희한테 뿐만 아니라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호환 부품을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호환 부품을 쓰되 이제 예외로 이제 실린더라든가 이런 거는 맞기는 맞지만 재원 자체는 좀 틀려요, 사양이. 저희가 이거는 따로 공장에 주문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끼면은 맞아요. 끼면 맞지만은 내부에 대한 그 실린더 로드 파이수라든지 그 로드캡에 들어가 있는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압력 셀이 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사양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건 소비자분들의 마음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기계가 300만 원이 넘어요, 사실은. 340만 원인데 압력이 9.5톤이에요. 실린더가 누르는 압력이. 근데 중국산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기계가 9톤이라고 팔아요. 9톤. 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100만 원이 안 되는 중국산이, 그것도 파워팩 유니트가 일반형 유니트도 아니고 더 효율이 없는 파워팩 유니트가 9톤이라고 팔아요. 금액으로 봐도 거의 3.5배고, 이게 지금 재원 자체가 완전히 일반형 유니트를 사용했는데도 9.5톤이고,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누군가가 거짓말 시키는 거겠죠. 이제 그거는 제가 소비자분들께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뭐 꼭 저희 기계를 사세요, 그 뜻은 아니에요. 이왕 한번 큰 마음 먹고 구입하시면은 좀 제대로 된 거, 구입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귀동량도 좀 얻어가면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구입을 하셔서 절대 후회하는 그 구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유압 작동료로 지금 받고 있어요. 저희는 유압 작동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말통으로 이렇게 놓지를 않아요. 아예 드럼통으로 갖다 놓고 저희는 사용하는데, 일단은 작동료는 계속 좀 받고 있는 중이고, 겨울철이라 이게 추우니까 빨리 안 내려오거든요. 일단 모타부터 일단 조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레바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참고로 이 모타는 어떤 분들은 이게 단상 5마력인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모타가 다 그냥 쓸 수 있는 거로 똑같은 모타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압에 들어가는 모타는 일반 모타랑은 좀 틀려요. 가공을 한 번 더 들어가요. 일반 모타는 이 앞에가 샤우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봉이. 얘는 없어요, 지금. 유압 직결 타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다시 해야 돼요, 모타를 다시. 그러기 위해서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전체를 다 완전히 분해해갖고 이 캡 자체도 바뀌어요. 그리고 안에 샤프트도 바뀌고, 그 가공비가 2차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타보다 금액이 좀 비싸요. 왜냐면 가공이 한 번 더 들어가고 부품 자체가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모타로는 만약에 굳이 그걸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체인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 카플링을 연결해 갖고, 원래 이것도 카플링 타입으로 하게 되면 이 본체 여기하고 통으로 다시 연결되는 거를 가공을 해요. 그게 붙어야 돼요.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모타하고 일체가 돼야 돼요. 모타하고 따로 놓은 상태에서 브라켓을 걸면은 진동에 좀 취약해요, 사실은. 그렇게 쓸 경우에 이제 농약 분무기 같은 거 그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근데 큰 힘이 들어가고 압력이 많이 걸리는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내구성이 떨어져요. 당장 뭐 새 것 때야 뭐 작동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구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내구성이 완전히 떨어져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파워팩 유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리자면은, 모타는 어떤 모타든 다 열 효율이라는 게 있어요. 열 효율이 있는데 파워팩 모타는
보통 단가를 싸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구리가 순도가 많이 떨어져요. 합금이에요, 합금.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열 효율이 68%예요. 68%고, 요거는 지금 을지모타거든요. 국내 을지모타인데, 열 효율이 75%예요. 그러면은 얘가 100이라는 힘을 쓸 수 있는 애인데, 100이라는 힘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사실. 삼성도 100짜리 효율은 없어요. 삼성 요즘은 이제 90% 초반대들이 이제 프리미엄 모터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68%, 75%, 7% 차이잖아요. 이 7% 차이가 절대 무시 못하는 프로테이지예요. 그만큼 힘을 더 쓸 수 있고, 전기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먹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순수하게 구리가 안 감겨 있는 거하고 감겨 있는 거하고는 효율의 차이, 그리고 효율의 차이가 나면서 전기 소모도 틀려져요. 전기 소모가.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저항값이 생기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요. 정유장 스테이터 같은 코일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이 발생하니까 모터가 열을 받죠. 장시간 사용은 못해요. 장시간 사용은 모터가 타요. 아마 중국산 저가 기계들 구입하셔갖고 모터 태우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손님들한테 들은 얘기만 해도 꽤 건수가 많거든요. 모터가 탔다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도 저가를 하도 찾으셔갖고 잠시 파워팩 유니트 3마력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제품도 탔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8960 먹겠다 싶어서 기계를 바로 단종시켰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결함 있는 걸 갖다가 속이고 어거지로 파는 거. 저는 그건 진짜 질색이에요. 그렇게 돈 벌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건이 이제 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 사후 처리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가정용은 저희가 솔직히 AS 기간 이제 여쭤보시는데 AS 기간은 가정용은 사실 저희가 1년을 잡아요. 1년을 잡는데 자동차 회사처럼 뭐 딱 1년인데 1년 딱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1년 넘어서 안 되고 키로수가 뭐 몇 킬로가 더 지나서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거는 기계적인 문제가 분명히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1년이 뭐 1년 몇 개월이 지나도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그만하고 자신하는 거예요,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가정에서는 이게 많이 쓰질 않잖아요. 많이 쓰지 않는데 1년에 며칠밖에 안 쓰는데 그거 지났다고 해서 야박하게 기계적인 문제가 확실하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야박하게 안 됩니다라고 그걸 말하기가 사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판매자 입장에서는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오일이 거의 다 차가네요, 이제. 여기 유명계입니다. 여기 유명계인데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건데 오일 양은 항상 여기서 보시면 되고 오일이 여기 항상 보여야 돼요. 만약에 오일이 안 보이면은 오일 양이 밑에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적게 되면은 밑에 석션 필터에서 기계가 가동할 때 오일을 못 빨아들이면 여기 압력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기계가 작동 안 하는 원인이고 그걸 모르고 계속 모터를 켜놓게 되면은 이 펌프라든지 이런 계통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출고할 때는 실린더가 올라간 상태에서 하이선으로 저희가 맞춰서 드려요. 그러면 실린더가 밑으로 내려가면 실린더 내용적 로드만큼의 공간을 오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일이 변화가 생겨요. 실린더가 내려오면 오일량이 줄고 올라가면 오일량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전문용어라고 생각하셔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동이에 물을 담아갖고 여기다 고무풍선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량이 불어나죠. 고무풍선을 빼면 물량이 줄어들고 그 원리예요. 이 안에 실린더 로드가 이 위에 곡강 튜브 안에 공간을 메꿔주면은 오일량이 불어나고 빠지면은 빠진 것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여기서 오일이 항상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그 오일이 어떻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오일이 거의 다 찼는데 이따 시운전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맞춰야 돼요. 오마력까지는 이렇게 직결 타입을 써요. 오마력까지는. 근데 오마력이 넘었으면은 이렇게 직결 타입을 쓰면 안 돼요. 동적 정적 바란스가 미세하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샤프트가 키하고 못 견뎌요. 그게 나가버려요, 그냥. 저희가 그렇게 다 실험을 해봤어요. 5마력 넘는 거 직결 타입도 걸어보고 그걸 다 실험을 해봤는데 5마력이 넘으면 일단 무조건 직결 타입은 안 된다. 카플링 타입으로 넘어가야 돼요. 카플링 타입으로 넘어가면은 단가는 좀 더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요거는 오일을 빨아들이는 방향 파이프, 그리고 펌프 이쪽에서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회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을 꼭 돌아야 돼요. 모터 뒤에서는 시계 방향. 요 앞전에 기계가 출고가 됐는데 전기를 하시는 분이 전기를 한다고 가가지고
선을 연결하니까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임의대로 이 배선을 결속을 바꿨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도 없이. 그래서 거꾸로 돌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모터는 도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모터 방향만 맞으면 무조건 작동이 돼요. 이 수동 방식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떨어져서 이 결속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모터를 반대로 돌게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갔을 때 뭐가 작동이 안 돼, 혹시라도 안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해야지 임의대로 그 물건을 갖다 마음대로 이렇게 손을 대고 결속 바꾸고 막 해서 더 고장 나면 그건 AS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신차 뽑아가지고 뭐가 안 되면 AS를 불리는 게 맞잖아요. 임의대로 그냥 막 이것저것 뜯으면 안 되고. 똑같아요, 저희도. 이 모터가 펌프가 거꾸로 돌면은 잘못하면 이 안에 셀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막 거꾸로 돌리면 안 돼요. 어차피 작동도 안 되고 거꾸로 돌리면. 그 결속 방향이 다 있는 게 왜 있는 거냐면 자기의 정 방향으로 돌아야만 작동이 되니까 있는 건데 그걸 임의대로 막 바꾸면 안 되거든요. 기계를 자작을 하시는 분들, 아 내가 한번 뭐 직접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뭐 직접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기계가 이제 비싸니까 좀 더 저렴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돈도 돈이지만 아 그래도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직접 만든 기계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유압은요 각 CC가 있어요. 용량이. 이 유압 펌프 용량 CC, 한 바퀴 돌았을 때 오일을 토출할 수 있는 양, 모터의 마력수, 실린더 내경 단면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잘 맞춰야 돼요. 고물상에 가서 아무거나 이게 막 사다가 그냥 유니트 그냥 그 실린더 같은 거 사다가 결합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모터가 3마력이에요 구입한 게. 근데 펌프가 14cc가 걸렸어요. 거기다가 실린더가 내경이 한 70mm짜리나 80mm짜리 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기계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이제 나무 안 뽑게 보고 시운전만 하면은 와 진짜 너무 기계 좋다, 잘 만들었다, 빠르다,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분명히. 근데 그거는 완전 실패된 기계예요. 그거는 나무를 뻐개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속도가 빠른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터를 뭐 7.5마력을 꼈다 그러면은 얘기가 틀린데, 작은 마력수에 큰 펌프를 끼고 실린더 내경 단면적이 작은 걸 쓰게 되면은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힘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그 사양으로 만들면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나무 못 보게 해, 아예. 그 기계는, 그 기계 자체가 이미 중국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만 중국산보다 속도만 빠를 뿐이지 중국산 기계 되는 거예요. 나무 못 보게 해요, 지금. 그거는. 아, 그리고 제가 요거 긴 거 지금 요거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체크밸브예요, 체크밸브. 단방향 체크밸브. 요거는 이제 P라인 펌프에서 유압이 나가는 쪽에다가 거는 건데, 실린더가 나중에 이렇게 좀 흐르거나 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전면에서 봤을 때 펌프 좌측은 저압이에요. 저압. 압력이 없어요. 어느 곳을 막기 전에는 압력이 없어요. 사실 압력이 없는 건 아니라 압력을 안 받는 라인이에요. 압력이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막으면 생겨요. 근데 여기는 고압이 항상 나오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고압 라인은 이 유압 호수가 와이어가 이 속에 감겨져 있는데, 와이어가 원 와이어가 있고 투 와이어가 있고 포 와이어가 있어요. 그럼 뭔 뜻이냐면 이 속에 와이어가 한 겹이 감겨져 있으면 원 와이어, 두 겹은 투 와이어, 네 겹은 포 와이어, 그렇게 불러요. 이 저압 같은 경우는 압이 발생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막기 전에는 탱크로 바로 떨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를 투 와이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원 와이어를 써요. T라인은 탱크의 약자예요, T는. 자, 요거는 P라인 호수, 요건 투 와이어예요. 이제 포 와이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냐면요, 압력이 한 300kg 이상 막, 그러니까 200kg에도 사실 투와이어로 다 견뎌요. 300kg도 투와이어로. 이제 뭐 300kg 이상 될 때 쓰는 게 좋아요. 300kg 이상. 그리고 원래 호수를 조일 때는 요 소켓 완전히 그 연결되는, 니플하고 연결되는 부위하고 그 바로 밑에 쪽 호수 쪽에도 렌치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걔를 잡아주고 돌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수가 꼬이지 않게. 니플 부분만 그냥 조이면은 호수가 따라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호수가 꼬여요. 원래 이게 각자 자기가 어떠한 그 제품을 제작을 해 판매를 하면은 참 잘 안 알려주고
비밀리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유압도끼는 뭐 구조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또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새로운 특허가 사실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도 13년도에 제가 특허 출원을 해서 그 특허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지금 이 모델이죠. 이 모델을 갖다가 실용신안 특허 신청을 했는데 빠꾸 먹었어요. 이제 이런 제품으로는 이제 특허 안 나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이제 상용화된 제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특허가 안 납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개량한다 해도 안 나요. 제가 이거 십자나라고 그때 당시에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도 안 났어요, 그게. 그리고 배선은 지금 모터 5마력이면요 소비 전력이 3.7kW인데 1마력당 0.75kW거든요 소비 전력이. 근데 배선을 제가 누누이 참 많이들 말씀드렸어요. 이거 배선은 굵은 거 쓰는 게 좋으니까 거리가 멀면은 6스퀘어 쓰시고 20m 안쪽에는 4.5스퀘어 쓰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일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계적인 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갖고 제품의 탓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걸 해놓고 제품 탓을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차단기 있잖아요. 저희도 이 기계를 차단기로 스위치를 써요. 그 이유는 차단기를 스위치를 쓰게 되면은 비 오는 날 나무 팰 일은 사실 없거든요. 맑은 날 패지. 맑은 날 나무를 패고 기계를 꺼놓으면 차단기 스위치로 끄게 되면은 전원이 완전히 꺼져 버려요. 전류 자체가 아예 흐를 수가 없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렇게 되면 번개가 친다 해도 모다가 고전압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차단기 스위치를 쓰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 이 차단기는 전기가 들어가는 인입 방향하고 나가는 아웃 방향하고는 꼭 방향을 맞춰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가는 방향을 인입에다 꽂고 인입 방향을 아웃에다 꽂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차단기가 망가져요. 맨 처음에 잠깐은 작동이 돼요. 근데 결국 망가져요. 차단기 자체가. 그리고 또 차단기는 고장이 없는 거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단기 고장 나요. 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접점도 안 좋고 그러면은 전압값도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특히 민감한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는 전압이 민감한 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안 맞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부품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릴레이 스위치 같은 경우도 전압이 안 맞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스위치들도 있어요. 이 제품은 그리고 이게 지금 모다가 원래 정방향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와요. 결속이 네 가닥의 선이 있는데 1324로 나와요. 이렇게 13 묶어 있고 224가 묶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정방향이에요. 그건 뭔 뜻이냐면 모터가 여기서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정방향인데 저희는 역방향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펌프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24를 1423으로 결속을 해야 돼요. 1423. 그래서 항상 이게 모다를 이게 결속 선을 기존에 돼 있는 거를 뜯어야 돼요. 저희는 다시 방향을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볼트들이 너무 조그마니까 자칫 잘못하면 도망 다녀요. 이게 제가 일은 별로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하는 스타일인데 적성이 안 맞고 하기 싫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기 작업. 이 전기 작업은 진짜 하기 싫어요. 제가 주택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내선 전기도 직접 하려고 하면 하거든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전기 작업은 절대 제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전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간단해요. 기본은 간단한데 이제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진짜 어려운 게 또 전기고 머리 지진나요, 이거. 기판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기판이 만드시는 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 원리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압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압도 기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은 공식 한 4-5가지만 알면은 웬만한 거는 뭐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체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이제 여기서 심도가 깊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돼. 심도가 깊어지면 이 유압도 굉장히 어려워요. 헷갈려요. 막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제가 권장해 드리지만 굵은 거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과대하게 굵은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굵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3.7kW의 배선 굵기가 6스퀘어는 평상시에 돌아가는 모터의 그 소비 전력으로 봤을 때는 아주 넉넉한 배선 굵기 사이즈예요. 근데 웬만하면 저희는 6스퀘어를 권장해 드려요. 우리가 이제 산에 갈 때 산소 마스크 쓰고 등산하는 사람하고 방독면 쓰고 등산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방독면 쓰고 등산하면 거의 다 쓰러질 거요.
근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등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숨이 덜 가쁘고 편안하게 등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같아요. 어차피 배선 그거 뭐 돈 조금 더 아껴서 뭐 하겠어요. 덜 아끼고 좀 좋은 배선 굵은 걸 쓰면은 더 기계를 오랫동안 문제 없이 쓸 수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껴야 될 것과 아끼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스위치가 이쪽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작업하면서 스위치 킬 때마다 사람이 일로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색다르게 이쪽에도 달아봤고 이쪽에도 한번 달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여기서 그냥 켜고 끄고 작동하고 바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촬영 중에도 전화가 막 여기저기서 계속 오니까 전화가 진짜 너무 많이 와요. 하루에 평균 2, 30통은 기본이에요. 매일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어요. 근데 제발 새벽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좀. 새벽 1시에 전화하신 분도 있고 새벽 4시에 전화하신 분도 있고, 저는 알람 소리인 줄 알고 깨요. 알람 벌써 아침인가? 알람 소리인 줄 알고 깨면은 새벽 4시에 전화 온 거예요. 어차피 그 시간에 전화하셔도 저 전화 안 받아요, 그 시간에는. 아무리 궁금해도 좀 참으셨다가 제발 다음날 저희 영업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전화를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솔직히 전화 때문에 요즘 약간 노이로제 걸렸어요, 지금. 경기예요, 경기. 그렇다고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유튜브 그냥 방송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판매 쪽도 하다 보니까 사실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지금 나름대로 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지금. 어쨌든 이거 114 교환원인가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도 있고. 자, 이제 일단은 시운전을 먼저 해가지고 오일량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단 작동이 되면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유압을 맞추는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도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 연결했고요. 자, 모터 소리가 나죠. 이때 레바를 내릴 때 어떻게 움직이나 잘 보세요. 부드럽게 안 움직이죠. 턱.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부드럽게 안 미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오일이 어느 정도 채워졌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부드럽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다 빼는 거예요. 에어 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밑에까지 다 내렸다 올렸다 반복. 자, 그리고 이제 압력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압 압력 게이지는, 자, 지금 내려갈 때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올릴 때 보니까 한 20바, 올라갈 때 20바 정도 먹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 올라갔는데도 레바를 좀 더 제끼고 있으면 게이지가 확 올라가요. 그때는 최대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라고 하니까 최대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게이지를. 자, 제가 이제 압력 조절 밸브를 많이 풀어놨어요. 이제 조여볼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11호 올라갔죠. 압력을 저희는 펌프 쓴 용량을 대비했을 때 15, 150바에 맞출 거예요. 지금 100바니까 50바를 더 올릴 거예요. 자,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 레바 바로 왼쪽에 렌치로 돌릴 수 있는 볼트가 하나 있어요. 고정 노트를 먼저 풀르세요. 풀러야만 육각 렌치 볼트가 돌아요. 무드 볼트가. 그걸 풀른 다음에 밑에서 위를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압력이 올라가요. 자, 제가 요만큼 더 돌렸어요. 한 3시 반 방향. 자, 압력 게이지 한번 보세요. 자, 120바까지 올랐죠. 자, 더 돌립니다. 자, 125 더 올려요. 자, 140. 자, 더 올리고. 지금 이렇게 올렸을 때 약간 모터가 버버벅 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배압을 받아도, 힘을 받아도 모터가 절대 정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모터가 계속 돌아야 돼요. 배압을 받아도.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라, 겨울하고 여름하고 틀려요, 분명히. 오일의 점도에 따라서. 그래서 겨울에는 압력을 많이 안 올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일이 너무 점도가 세면은 여러 가지 그 이상 현상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높은 압력을 올려서 쓰는 걸 저희는 절대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40에다 일단 맞출 겁니다.
일을 하다가 오일 점도가 이제 달라지면은 압력에 약간의 또 변화가 발생을 하거든요. 조일 때는 육각내치가 더 이상 안 돌아가게 꽉 잡아주고서 고정 볼트를 조이는 방향을 이렇게 힘껏 조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동에 의해도 문제 없어요. 지금 140 조금 안 나오는데 이 정도만 돼도 9톤 이상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를 뻐개는데 지장이 없고, 압력은 내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지 않게 쓰는 게 가장 기계가 오래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유압은 내가 쓰고자 하는 압력 그 이상 압력을 많이 올려 쓰는 거는 기계 수명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짧아지기 때문에 너무 높은 압력을 안 올려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압력 조정은 일반 수동 레바 블록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 솔레노이드 방식들 같은 경우는 요걸 릴리프라 그래요. 그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를 릴리프 밸브라고 그러는데, 그 릴리프 밸브가 따로 부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릴리프 밸브가 올라가고 그 위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전자식 같은 경우는 릴리프 밸브에서 압력을 조정하시면 돼요. 이제 압력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돌려서 뭐 조절할 수 있게끔 손잡이가 있는 게 있고, 대부분 손잡이가 있어요. 릴리프 밸브가 따로 있는 것들은. 근데 수동 레바 블록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구로 돌리게끔 대부분 돼 있어요. 모든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압력 게이지는 이렇게 해서 압력 세팅하기 위해서 압력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왜 압력이 많이 안 올라가냐 그러는데, 빈 도끼날이 움직일 때 힘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것만큼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고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문의 전화를 제가 한 20통은 받은 것 같아요. 그거 고장 아닙니다. 고장 아니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운전을 이제 일부러 배압을 막 줘봤으니까 이제 점검을 할 거예요. 오일이 누유가 되는 데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일부러 배압을 줘야 돼요. 힘을 줘갖고, 힘을 줘야 이게 압력이 발생하고, 압력을 발생이 돼야만 오일이 그 새는 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압력 게이지 맨 처음에 먹었다가 그 다음 몇 번 하다가 안 먹었어요. 안 먹은 이유가, 저는 이게 압력 게이지 불량인가 싶어가지고 탈착을 해봤어요. 탈착을 해보니까 압력 게이지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 소스로 말씀드릴게요. 그 뭐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테프론을 여기다 감고 돌릴 때 테프론 찌꺼기가 압력 게이지 구멍이 사실 되게 작아요. 파이수가 한 3mm나 될까 말까 하는 굉장히 작은 구멍이에요. 근데 테프론 테이프가 일부가 감은 게 밑으로 쳐져 갖고 이게 빗불을 꽂는 과정에서 속으로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들어가 있던 게 압력이 발생하니까 그 테프론 쪼가리가 찡긴 거예요, 구멍에. 그러니까 압력이, 제 압력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다시 빼냈거든요. 싹 잘 빠져갖고 빼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출고 전에 완전히 자신만만하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출고를 하지 않고, 그래도 항상 저희가 이렇게 그 점검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용을 해보기 전에는 이게 확실하다 안 하다를 절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해봐야만 아는 거고, 시운전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시운전도 안 하고 그 기계가 이렇게 유니트까지 다 일체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시운전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변수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운전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잠깐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4.5 스퀘어 배선을 갖다가 콘센트에다 꽂아서 써요. 근데 세팅을 해갖고 쓰실 때는 절대 콘센트 꽂으시면 안 돼요. 전류량으로 봤을 때는 차단기 스위치도 20A에서 뽑아도 되긴 돼요. 근데 이 모터라고 하는 건, 모든 모터는 기동 전류라 해서 맨 처음에 모터가 순간적으로 급히 돌다 보면은 그때 전류를 많이 먹어요.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걸 기동 전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평상시 도는 거에 5배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단기도 30A 쓰시고, 배선 차단기에 들어온 인입 배선도 굵은 걸 확인하고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2mm 배선 2스퀘어를 썼는데 뒷선을 갖다 아무리 굵은 거 써도 소용없어요. 병목 현상.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길이 좁아지면 차 밀리죠. 전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배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굵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꽂으시면 안 돼요. 이 5마력에는. 저희는 3마력에도 원래는 권하진 않아요. 근데 유압에 힘을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콘센트 꽂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콘센트 꽂아갖고 뭐다 타면은 무상에 의해서 제외입니다. 그거는. 문의 중에 또 많이 받는 거, 유압류는 어디다 보충해요? 그 소리 많이들 하시는데, 유압류는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주입통이 있어요. 주입통이 있는데 1위 보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충하실 때는 여기 나비너트를 풀러가지고 뚜껑만 열어서 보충하시고요. 이 안에 필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오일을 바꿀 일은 거의 없지만은 바꾸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통째로 다 빼내세요. 돌려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큰 깔때기 대고 부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오일은 40리터가 들어갑니다. 두 말 들어가요. 지금 이게 색깔이 지금 얘는 노란색이고, 보통 크롬 도금된 게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대부분 두 종류예요. 오일 주유통은 항상 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일이 얘네들은 숨구멍이 있어갖고 숨을 쉬어야 돼요. 그 옆에 이런 데 절대 붙이지 못해요. 출렁대면 다 쏟아져요, 오일이. 그래서 항상 상단에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테스트까지 다 끝났고, 이 제품은 이제 가서 전기선만 굵은 거를 6스케 연결해가지고 차단기 분전하면서 여기 차단기 스위치까지 직접 연결해 바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요 손잡이, 레바블록 손잡이는 저희가 이렇게 꽂아서 발송을 안 해요. 지금 이거는 화물차로 갈 거예요. 콜센터 화물차로. 근데 대부분 이제 경동 화물로 가는데, 이거를 저희가 왜 꽂아서 안 보내냐면, 화물로 보내다 보면 다른 짐하고 부딪혀갖고 예전에 이게 다 스풀까지 다 파손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여기다 묶어서 가든지 아니면 이 속에다 놓으드려요, 저희가. 이 속에다 이렇게 놓으드리니까 요걸 꺼내셔갖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연결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저희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굵은 나무 뽀개지다 얘를 때려버려요. 그럼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요렇게 쓰시고, 조작 방법은 내리면 도끼날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호수 배열을 저희가 맞췄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출고 전에 항상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해요. 스티커 작업을 하는데 이걸 멋으로 붙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 용도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첫째 한 가지는 모터 회전 방향. 모터 회전 방향은 관상 같은 경우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화살표 방향을 보면은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결속도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붙이고요. 항상 손 조심하시라고. 이건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게 아니고, 수동 레바 블록 방식 같은 경우는 싼 생각만 안 하면 사실 손 다칠 일은 없어요. 항상 안전하게 하시라고 스티커 붙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주의사항표가 붙이는데,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들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주의사항표는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작도 하고 또 직접 써보기도 하고, 모든 데이터가 직접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커를 대원표 라벨 스티커 붙이고요. 이제 기계의 가로, 너비, 높이, 재원, 그리고 모델. 이 모델을 알려주셔야 혹시라도 나중에 부품 수급할 때 저희가 이 모델을 알아야 부품 수급이 되거든요. 그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AS 전화번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출고 준비가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이건 이제 화물 용달로 갈 거라 차에 상차할 거기 때문에 팔레트 작업은 안 합니다. 안 할 거고, 이 기계는 중량이 340kg예요. 340kg고 오일은 40리터 들어가고요. 말통으로 2개요. 높이는 1.8m가 조금 넘어요. 1.8m 좀 넘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밑에 앞에는 6인치 우레탄 브레이크용 캐스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는 브레이크 풀르시고, 고정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뒤에도 타이어가 사실 이게 좀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좀 비싼 타이어인데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다 보면 바람이 빠져요. 바람은 뭘로 주입하냐면 자동차 그 타이어 바람 주입하는 에어 주입기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대신에 조절좌가 있어요. 양쪽으로. 수평도 맞출 겸 타이어가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공중에 살짝 띄울 수 있거든요. 몽키 스퍼너 같은 거로 뒤에 돌리시면은 조절자가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흙바닥에다 내리면은 또 진동도 있고 하면은 금방 파고드니까 바닥에 두꺼운 합판이라든가 철판 같은 거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 기계를 놓고, 그리고 조절자를 내리시면은 기계 작동할 때 이렇게 막 흔들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비로 말하면 아웃트래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기타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고요. 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